이번 영상에서는 리사이클러 뷰를 터치로 조작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제가 이번에 만들어 본 간단한 앱인데요. 우선 스와이프하면 리사이클러 뷰의 내용이 삭제가 되고요. 터치를 하면 리사이클러 뷰의 내용이 바뀌면서 이 아래쪽에 스낵바가 뜨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리사이클러 뷰를 잡고 이렇게 움직이면은 리사이클러 뷰, 그러니까 뷰 홀더의 위치를 바꿀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코드를 작성해 보면서 이 앱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앱을 만들어 볼 건데, 일단은, 제가 다른 강의에서 이미 만들었던 뷰 바인딩을 이용해서 리사이클러 뷰를 만드는 영상에서 만들었던 그 프로젝트를 이용해서 그걸 수정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빌드 그레이드에서 이 뷰 바인딩 내용이 이 뷰 바인딩을 사용하는 부분이 좀 바뀌어서 이거를 좀 수정해야겠습니다. 뷰 바인딩을 사용하는 방식이 기존에는 이 뷰 바인딩 아래 이네이블드를 true로 해서 사용했었는데 이제 빌드 피처스 안에 뷰 바인딩 혹은 데이터 바인딩을 true로 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렇게 수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 데이터를 기존에는 이 메인 액티비티에서 만들어주고 그걸 어댑터에다 넘겨줬었는데 그 데이터를 이제는 리사이클러 뷰 어댑터 안으로 아예 그 어댑터 안으로 넣어놓고 그 어댑터에서 데이터를 조작하도록 바꾸겠습니다. 그러려면은 이 지금 메인 액티비티에 있는 이 데이터셋을 어댑터로 옮겨야 되는데 그걸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플라이를 이용해서 아예 컨스트럭터에서 바로 내용이 들어가 있는 데이터셋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이 add 데이터는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까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셋을 리사이클러 뷰 어댑터에 전역 변수로 넣어주시고요. 이건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지워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받아올 데이터도 없기 때문에 여기를 지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데이터 셋을 어댑터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다음으로는 메인 액티비티에서 이 어댑터를 이제 여러 군데 여러 다른 함수에서도 쓸 거기 때문에 이걸 전역 변수로 바꿔줍니다. 자, 이렇게 바꿔주면은 이 리사이클러 뷰 어댑터에는 RV 어댑터를 연결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으로는 이 바인딩 리사이클러 뷰의 프로퍼티를 이렇게 정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다 똑같기 때문에 통일성을 위해서 with 함수를 이용해서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드를 작성하겠습니다. with를 사용하면은 자기가 받아온 그 개체를 다시 반환을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바인딩을 with로 묶은 다음에 그 바인딩을 받아서 다시 리사이클러 뷰를 반환을 해주면은 이 블럭 안에 있는 내용은 바인딩.리사이클러 뷰를 쓰지 않아도 이 프로퍼티를 바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서 보이듯이 레이아웃 매니저, 어댑터, add item, 데코레이션 프로퍼티에 대해서 이렇게 바인딩 리사이클러 뷰를 쓰지 않고도 프로퍼티를 정해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컨텍스트를 전해줘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받는 놈이 컨텍스트가 아니라 리사이클러 뷰를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컨텍스트로 컨텍스트를 받도록 get 컨텍스트를 주시면 됩니다. get 컨텍스트는 이제 컨텍스트라는 이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냥 컨텍스트로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코드는 필요 없기 때문에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스와이프랑 드래그
기능 그리고 터치 기능을 이제 붙여볼 건데요. 우선은 스와이프랑 드래그 기능을 붙일 수 있게 하는 그 콜백 함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드로이드에서 이미 제공하고 있는 콜백 함수가 있는데 그거를 써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작성했습니다. 스와이프랑 드래그 조작이 일어날 때 콜백 함수를 발생시키는 그 클래스가 이미 안드로이드 라이브러리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 아이템 터치 헬퍼 심플 콜백이라는 클래스고요. 그 클래스를 초기화 시키면서 이 아이템 터치 콜백이라는 객체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콜백을 아이템 터치 헬퍼에 넣고 그거를 리사이클러 뷰에 붙여주면 이제 리사이클러 뷰가 이 스와이프랑 드래그에 반응을 하게 됩니다.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리사이클러 뷰가 나왔고 이렇게 스와이프가 되죠. 다시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여기서 잡고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드래그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온무브와 온스와이프 안에 이 스와이프랑 드래그 할 때 동작을 정해줘야 되는데 그게 정해져 있지 않아서 지금 크래시가 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선은 스와이프를 했을 때 데이터가 삭제되는 그런 조작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데이터를 삭제를 하려면 이 어댑터 리사이클러 뷰 어댑터에서 데이터를 조작하도록 이제 함수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요. 코드를 써보겠습니다. 리무브 데이터를 실행시키면 이 데이터셋의 그 포지션을 받아와서 터치한 포지션을 받아와서 이 데이터셋의 리무브 그러니까 지정된 인덱스의 데이터를 지우고 나서 이 데이터 이 위치의 데이터를 지웠습니다라고 이 어댑터에 알려줍니다. 그러면 어댑터가 이 화면을 갱신을 하게 되면서 이 데이터 처리가 실행이 되는데요. 이렇게 실행이 됐으면은 실제로는 이 온스와이프드에서 이 어댑터의 리무브 데이터를 실행시키도록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리무브 데이터를 실행을 할 때 뷰홀더, 터치한 뷰홀더의 위치를 전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레이아웃 포지션으로 이렇게 전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정상적으로 스와이프를 했을 때 데이터가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드래그 할 때 동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래그를 하게 되면 지금 내가 홀드하고 있는 뷰 홀더와 그 홀드를 하고 나서 그거를 떨어뜨린 곳에 있던 그 뷰 홀더의 위치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제 데이터를 바꾸고 나서 데이터가 바뀌었다는 거를 어댑터에 알려주면 그 어댑터가 바뀐 데이터를 기준으로 다시 리사이클러 뷰를 갱신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러려면 이 어댑터에서 데이터를 바꿔주는 그런 함수를 만들면 됩니다. 어댑터에 수압 데이터를 호출을 하면은 이 데이터셋에 프롬포스 인덱스에서 투포스 인덱스를 확인을 한 다음에 그 사이에 데이터를 콜렉션즈 수압으로 이렇게 바꿔주고 이 바꾼 데이터에 대해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하고 어댑터에 알려주면 어댑터가 리사이클러 뷰를 갱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수압 데이터를 이제 온무브에서 실행을 시키면 되겠죠.
이동의 시작점을 뷰홀더.어댑터 포지션으로 가져와서 그걸 프롬포스에 넣고 이동이 끝난 곳의 포지션을 타겟.어댑터 포지션으로 가져와서 투포스에 넣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해진 프롬포스와 투포스를 수압 데이터를 실행해서 이 두 값을 전달해 주면은 이 수압이 끝나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어댑터 포지션과 레이아웃 포지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 레이아웃 뷰홀더의 레이아웃 포지션은 수압을 할 때 이 스와이프를 할 때 뷰홀더의 위치는 고정이 돼 있죠. 그런데 이 어댑터 포지션의 경우 이 드래그를 할 때 뷰홀더의 위치가 계속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바뀐 포지션이라도 계속 가져올 수 있는 게 이 어댑터 포지션. 전체 리사이클러 뷰에서 위치를 참조해서 가져오는 게 어댑터 포지션이고요. 고정되어 있는 뷰홀더의 위치를 가져올 때는 이 레이아웃 포지션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실행을 해보면은 이렇게 이동이 잘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스와이프를 했을 때 그 밑에 빨간색으로 뭐 색깔은 아무래도 상관없지만은 휴지통 아이콘이 표시되면서 지금 지우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표시를 추가로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 코드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onChild draw라는 함수를 오버라이드 하면은 이 스와이프가 일어날 때 그 밑에 화면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액션 스테이트, 그러니까 현재 이 아이템 터치 헬퍼가 받고 있는 그 동작이 스와이프 동작일 때 이 밑에 블럭을 실행을 하게 되는데요. 우선은 이 밑에 깔리는 그 블럭, 그려야 될 블럭의 크기와 높이와 넓이를 정해주고 이 페인트 객체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이 스와이프를 할 때 그 밑에 깔리는 그 화면이 캔버스라는 그 객체를 사용해서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그 캔버스 위에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이 페인트라는 객체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 dx라는 거는 스와이프를 이제 화면에서 이 스와이프가 여기가 0이라고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스와이프를 이쪽으로 왼쪽으로 하게 되면은 점점 dx가 마이너스가 값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스와이프를 하게 되면 dx가 0으로, 그러니까 플러스로 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아까 설명을 안 드린 것 같은데 이 터치 콜백을 처음 만들 때 이 드래그하는 드래그하는 방향을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위 방향으로 하거나 아니면 아래 방향으로 하거나 정할 수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콤마를 찍은 다음에 이 방향을 또 추가로 넣어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는 이 보조 설명이 안 나오고 있는데 OR을 쳐보면은 이 스와이프 dir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left or right로 하면은 왼쪽으로도 스와이프 할 수 있고 오른쪽으로도 스와이프 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오른쪽 스와이프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오른쪽은 안 넣는데, 만약에 넣는다고 하시면은 터치 헬퍼 right를 넣어주시면은 좌우로 다 스와이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지금 레프트, 그러니까 왼쪽으로만 스와이프를 하게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받아오는 dx 값이 마이너스가 나오게 되고요. 마이너스 값이 나온다는 얘기는 지금 왼쪽으로 스와이프를 하고 있으니까 그때 이 아래 내용을 블럭을 실행을 시켜라 라는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페인트 컬러는 빨간색으로 정해주고요. 그 밑에 깔릴 사각형의 크기를 이런 식으로 정해줍니다. 이 아이템 뷰라는 거는 제가 지금 조작하고 있는 뷰홀더 그 자체고, 그 뷰홀더의 크기를 여기서 이렇게 정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C 캔버스 위에 드로우 렉트 함수를 이용해서 이 백그라운드 사각형을 그려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실행을 시켜보면 이렇게 빨간색 백그라운드가 드로우 할 때 그려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음으로 이 빨간색 바탕 화면에 쓰레기통 모양 아이콘을 같이 그려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리는 아이콘은 비트맵 형식이기 때문에 이 드로우블 안에다가 클립 아트를 하나 넣어줄 건데요. 클립 아트는 이렇게 뉴에서 이미지 에셋을 선택을 하시면은 이미 여러 가지 사용할 수 있는 클립 아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골라서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딜리트를 선택을 하면 여러 가지 쓰레기통 모양이 나오는데 저는 요거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콘 네임은 메뉴 딜리트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드로워블 안에 IC 메뉴 딜리트라는 이 해상도별로 그림 파일이 이제 들어가게 되고 이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코드를 써보겠습니다. 자, 코드를 작성했습니다. 아까 리소스에서 만들어준 리소스 드로워블 안에다 만들어준 IC 메뉴 딜리트 이미지 파일을 불러와서 비트맵으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아이콘의 위치를 여기서 이렇게 정해줍니다. 아이템 뷰에 대해서 위치를 정해주고, 그렇게 만들어진 이 아이콘을 드로우 비트맵 명령으로 화면에다 그려주면 되는데요. 그래서 아이콘 데스티네이션에 그려준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걸 실행하니까 지금 크래시가 났는데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이 드로워블 안에 만들어 놓은 이 파일이 이 V24용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저기 보시면은 우리 그래들은 그러니까 SDK 버전 21에 대응하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이 IC 메뉴 딜리트는 V24 그러니까 API 버전이죠. API 버전 24 이상에 대응하도록 만들어져 있어서 이거를 위치를 옮겨 주시면 됩니다. 이거 보시면은 이 드로워블과 드로워블 any DPI v24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그냥 드로워블 폴더로 옮겨 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는 없어지겠죠.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상적으로 그림 파일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뷰 홀더를 터치했을 때 조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리사이클러 뷰 어댑터에 보시면은 뷰 홀더에 대한 클래스를 만들어 놨는데 이 부분에다가 클릭 리스너를 붙여주면 됩니다. 클릭 리스너를 붙이기 위해서는 이 리스트 아이템에 대해서 아이디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리니어 레이아웃 전체에 대해서 VH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아이디를 붙여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VH 레이아웃에 대해서 set on click listener를 붙여주시면 되는데요. 코드를 써보겠습니다. 자, VH 레이아웃에 대해서 클릭 리스너를 붙여줬습니다. 이 상태에서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터치했을 때 이 뷰 홀더의 위치를 받아와서 밑에 스낵바가 생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이 스낵바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뷰 홀더의 내용을 바꾸는 조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set 데이터를 만들어줬습니다. set 데이터의 내용을 보시면은 데이터를 그러니까 터치한 뷰 홀더의 위치를 받아와서 그 데이터셋의 인덱스에 대해서 이 리스트 내용을 메인 뷰 홀더 터치드, 서브 뷰 홀더 터치드로 바꿔주고 바꾸고 나서 어댑터에다가 노티파이 아이템 체인지드로 이 포지션의 내용을 바꿨다라고 하는 알림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댑터에서 이 내용을 갱신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이 데이터셋을 set 데이터 함수를 여기서 실행을 시키면 됩니다. 근데 set 데이터를 실행을 시키려고 하면 이 클래스가 이 리사이클러 뷰 안에 있는 함수를 실행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너 클래스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너 클래스로 바꿔주면은 이게 이제 리사이클러 뷰 어댑터 클래스 안에 내부의 클래스가 되면서 이 리사이클러 뷰 어댑터의 안에 있는 다른 함수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set 데이터를 실행시키고 위치는 레이아웃 포지션을 주면은 되겠죠. 자, 그러면은 터치했을 때 이렇게 내용이 바뀌면서 스낵바가 같이 실행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와이프 하면은 내용이 사라지고 이거를 들고 위로 왔다리 갔다리 하면은 드래그 하면은 내용도 바뀌는데 이때 하나 말씀드려야 되는 거는 이게 바로는 안 되고 왜냐면은 이게 터치를 해서 이거를 스크롤을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옮기고 싶은 건지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롱 터치를 해야만 이 드래그가 실행이 되도록 지금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롱 터치에 대해서는 앞에 말씀드린 이 심플 콜백 안에 여러 가지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를 오버라이드 함으로써 이 설정도 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터치가 일어났을 때 애니메이션 효과를 주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은 이 뷰 홀더를 터치했을 때 이 터치를 어디에 했는지 잘 알 수가 없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뷰 홀더의 내용 자체는 바뀌긴 하지만은 터치한 거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터치를 했다는 그런 효과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list item.xml 파일 안에다가 코드를 한 줄 추가해 줍니다. 자, 이렇게 selectable item background라는 코드를 한 줄을 추가해 줍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터치를 했을 때 이렇게 터치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뷰 홀더 옆에 드래그 버튼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드래그를 할 수는 있지만은 어떤 그 드래그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표시가 없기 때문에 이 옆에다가 그 햄버거 버튼을 하나 달아서 이 뷰 홀더는 드래그를 할 수 있는 뷰 홀더입니다 라고 하는 표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뷰 홀더에 사용할 아이콘은 리소스 안에 드로우볼 폴더 안에 넣어주면 되는데요. 이 뉴의 벡터 액셋에서 아이콘을 검색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리오더라고 하는 이 아이콘을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
리스트 아이템을 편집을 해서 요 오른쪽에 아까 집어넣은 리오더 버튼이 오도록 하면 되는데요. 코드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작성했습니다. 우선은 리니어 레이아웃을 가로 형태로 바꿔서 리니어 레이아웃 1개, 프라임 레이아웃 1개를 이렇게 가로로 정렬을 하도록 했고요. 좌우에 패딩 값을 줬습니다. 그리고 안에 들어간 있는 이 리니어 레이아웃과 프레임 레이아웃은 이 그라비티를 써서 열의 중간에 정렬이 되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세로로 되어 있는 리니어 레이아웃을 하나 더 만들어서 아까 만들었던 텍스트 뷰 두 개를 세로로 쌓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옆에는 이제 프레임 레이아웃 그림 형태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프레임 레이아웃을 넣어주는데요. 이때 레이아웃의 웨이트를 서로 다르게 줍니다. 여기서 이 리니어 레이아웃의 웨이트는 얘가 차지하는 이 전체에서의 비율은 9로 주고 여기서 전체 비율은 1을 차지하도록 이렇게 줬습니다. 이미지 뷰 프레임 레이아웃 안에 이미지 뷰를 넣어줬는데 이미지 뷰의 크기는 이 정도고요. 이 그래비티는 센터로 해서 중간에 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src 그러니까 벡터 이미지죠. 벡터 이미지는 IC 베이스라인, 아이콘 베이스라인 리오더 24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른쪽에 햄버거 버튼이 생겨서 이거를 보고 이제 이거는 드래그를 할 수 있는 뷰 홀더구나 라는 거를 알아챌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오른쪽에 이 햄버거 버튼이 생겨서 이걸 잡으면은 끌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거를 사용자가 알 수 있게 하고 터치를 하면 터치 효과가 나타나서 내가 지금 어떤 뷰홀더를 터치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게 효과를 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리사이클러 뷰에 스와이프, 드래그, 그리고 터치 조작을 붙이고 데이터를 조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